라니아의 섹스 테라피. 안녕하세요. 세라피스트 라니아입니다. 오늘은 조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목을 조루의 아내는 행복하고 지루의 아내는 지루하다라는 제목을 보시고 반대 아니야? 오래 해주면 더 여자들 좋아할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조루에 대한 이야기는 이야기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1부, 2부 나눠서 진행할 건데 아마 끝까지 스킵하지 않고 제대로 정주행 하신다고 하면 왜 제가 제목을 저렇게 지었는지 조금 같이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우리 조루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볼까요? 조루는 보편적 개념에서 보면 성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사정 조절 능력이 없는 경우이고요. 정략적 개념에서 보면 사정까지의 시간이 30초에서 2분 미만, 피스톤 횟수가 10회에서 15회 이내라고 정의를 내려요. 2008년 대한남성과학회 자료를 보면 30에서 44%의 남성이 사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실제로 상담해 오는 60%가 바로 이 조루에 대한 고민으로 오세요. 또 그 중에서 75%가 2분 이내의 사정으로 고민을 하시죠. 그래서 이 조루가 남성 성기능 장애의 으뜸이라고 해요. 조루의 진단 기준을 보면 정의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첫 번째, 질내 삽입 후 오르가즘까지의 시간, 두 번째는 성교 운동의 횟수, 세 번째는 파트너의 만족도, 네 번째는 수의적 사정 조절 능력의 유무예요. 조루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기질적인 원인과 정신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기질적인 거는 이제 육체적인 측면인 건데 먼저 사정을 조절하는 뇌 중추신경계의 문제. 그러니까 사정을 조절을 한다라는 거는 느끼는 감각은 페니스에서 오지만 사정에 방아쇠가 당겨지는 거는 뇌에 있거든요. 그래서 뇌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신경전도 필요에 의한 억제 중추의 기능 저하예요. 세 번째는 성기의 질병으로 인한 특정 부위의 과민 반응이에요. 성기의 질병이라는 거는 성기 페니스에 있는 질병도 있겠지만 전립선염이라든지 요도염이라든지 요로 감염증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조루가 처음 관계 시부터 왔을 수도 있고 또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조루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어떤 조치를 하시겠지만 나중에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다른 원인에 의해 생겼을 때는 대부분 그냥 나이 먹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하고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내분비적 원인인데 우리의 그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신경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거는 소화를 시킨다거나 맥박, 혈압 같은 거는 조절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거나 배뇨를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신경들이거든요. 특히 배변에 관련된 거는 사정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배뇨 훈련 하잖아요. 아기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배뇨 훈련을 통해서 소변과 대변을 가리게 되는데 사실 사정에 대해서는 첫 사정부터 사정 조절 훈련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없이 그냥 감각에 의해서만 사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세팅된 그 사정에 대한 게 계속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이나 당뇨병, 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 정맥류출, 또 과도한 성행위가 이런 조루를 유발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측면을 보면 첫 번째가 초기 성적 경험으로 이루어진 조건 형성이에요. 맨 처음 사정했을 때의 조건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맨 처음 사정을 할 때는 몽정이라든지 자위를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몽정이라는 거는 수면 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조절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자위라는 거는 요새는 빠르면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하고 보통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부터 자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위를 하는 게 은밀한 곳에서 몰래 빨리 일을 치르듯이 하기 때문에 그때 뭐 빠른 시간 내에 사정하는 그 습관이 몸에 그대로 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실제로 여성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실패의 경험, 실패한 경험에 의한 자신감의 상실, 한번 그렇게 자신감을 잃게 되고 조루에 대한 강박이 생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더 반복이 되거든요. 심화가 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러한 정신적인 원인이 크겠죠. 그리고 성생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부족,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뭐 신경쇠약의 한 증상으로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신경증이나 인격장애까지 연관되는 경우는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조루에 대해서 성기능 장애로 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치료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수술요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요법이 있을 거고, 이제 행동요법이 있어요. 수술요법은 여러분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음경배부 차단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두에 있는 신경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잘라내서 하는 그런 시술도 있고, 뭐 기록상으로는 50에서 80% 효과를 본다고 나와는 있어요. 그리고 뭐 시술로는 귀두 연부에 이제 보충제를 삽입하는 그런 이제 시술들이 있는데, 이런 약물들이 완충작용이나 쿠션 작용을 해서 이제 사정을 지연시킨다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라 마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술요법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까만색 점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표피낭이라고 해서 째고서 이제 그 표피에 나 있는 그 지방을 제거하고 한 2바늘 정도 꼬매는 수술을 했거든요. 뭐 그게 복잡한 수술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술하고 2주가 지났는데 짜낸 곳에서 또 다른 옆으로 이렇게 번져갖고 위쪽에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3달 있다가 또 재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이렇게 칼을 대고 수술을 하는 거는 물론 효과적인 측면도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그 외로 변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작용에 대한 변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뇨기과에서 돌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술적 요법은 비추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요법이 있어요. 약물요법은 뭐 많이 알고 계시죠? 마취크림처럼 뭐 리도케인이나 이런 거를 이제 국소 도포해서 하는 이 마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계를 하기 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이제 감각이 무뎌지면 물로 깨끗이 씻어낸 후에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질 속에 들어가면 그 여성의 질까지 이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관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항우울제, 세로토닌 차단제를 이제 복용을 하시는 거예요. 프릴리즈나 프로작 같은 제품을 관계 한 3시간에서 5시간 전에 미리 먹고서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참 관계라는 게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약을 먹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일상에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으신 부분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알고 있는 비아그라 같은 그런 발기부전 치료제와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 주사요법이 있어요. 성기 해면체 내에다가 본인이 직접 이제 주사기로 주사를 하시는 건데, 주사를 하시면 10분 이내에 발기가 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지속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요도에다가 이제 작은 알약을 투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부작용이 뭐 흔하진 않지만 4시간 이상 이제 계속 발기돼 있다 그러면 이제 괴사 위험이 있어서 페니스 조직에 영구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작용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수술이 됐든 약물이 됐든 모두에게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술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남성분들이 많이 용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는 거의 지금 이걸 권하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행동치료요법인데, 제가 앞서서 우리가 자율신경계, 특히 배뇨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익혔지만 사정에 대해서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어떤 행동요법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뇨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배뇨를 했듯이 훈련을 통해서도 그 뇌에 가는 그 사정 중추를 조절함으로 해서 효과를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스탑 앤 스타트법이라고 해서 느낌이 오면 멈췄다가 빼던가 멈추던가 해서 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정지 시작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박법이라고 해서 이제 음경을 꽉 눌러줘서 이제 사정이 안 나오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음경을 누르든지 뭐 폐음의 백만불점을 누르든지 이렇게 해서 사정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각 초점 훈련도 있고 경험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경험 치료는 뭐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성교 중에 뭐 통증을 유발시켜서 그 신경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한다든지 우리 그렇잖아요.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애국가 하듯이 관심을 이제 다른 곳에 둔다든가 섹스를 하기 전에 근육을 항진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완이 된다는 거는 몸이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감 신경이 항진이 됐을 때 사정감이 빨리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리 몸을 힘들게 해서 막상 섹스할 때는 오히려 더 이완된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 전에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뭐 푸시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동을 뭐 미리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술의 힘을 비르는 거죠. 하시기 전에 미리 술 한 잔 먹고 그러니까 술을 먹는다는 게 뭐 분위기 잡는 역할도 하지만 뭔가 좀 술 기운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뭐 그런 역할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 치료라는 거는 사실 섹스 테라피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섹스라는 거는 분명히 쾌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섹스에서 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뭔가를 하는 거는 사실 저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쾌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사정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